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법원이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170여 명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승조원들의 고문과 폭력 피해를 확인한 건데 최종 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30일 공개한 의견서에서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 판결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종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배상금을 명시한 별도의 의견서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북한에 납북된 기간 고문과 구타를 당했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승조원들이 강목으로 폭행을 당했고 처형 위협에 시달렸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 가족들도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승조원들의 송환을 기다렸다며 이들의 피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원고 측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한 민사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승조원 46명과 가족 89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6명 등 171명이 최종 참여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호 승조원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북한 정권이 오토 원비어의 유족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등 북한 정권의 피해를 입은 가족 등에게 억 단위의 배상금을 인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과거에 맞먹는 액수를 북한에게 부과할 경우 북한의 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12차례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횟수인데 올해는 현재까지 모두 5차례의 독자 제재가 발표됐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모두 12차례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월별로는 1월에 2차례, 2월과 3월에 각각 1차례씩 대북 제재가 부과됐습니다. 반면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대북 제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에 3차례, 9월에 2차례 대북 제재가 부과됐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모두 29명의 개인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노동당 관리 12명 등 북한 국적자가 24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터키인 2명, 러시아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타이완인이 각각 1명씩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모두 53곳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곳, 러시아 5곳, 타이완과 싱가포르 각각 2곳, 터키와 파나마가 각각 1곳이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선박 25척과 러시아 선박 6척 등 모두 40척의 선박이 지난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내용면에서는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체 12차례 제재 중 석유와 석탄 등 유엔 금지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제재가 5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적인 금융활동과 사이버 공격, 금지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인권 유린 혐의로 최룡해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과 109 그룹 등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9월 북한 해킹 그룹 3곳에 대한 제재까지 모두 5차례 발표됐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안건 2개가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해 화상 상봉 등을 추진하자는 법안과 북한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법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While there have been 21 reunions involving South and North Koreans since the year 2000, Korean Americans have not been included in this, and especially as these individual age is important for us to push forward toward family reunifications. 이날 통과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재미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한국 정부 그리고 재미 이산가족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뉴욕의 지역구인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대표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캐런 베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결의안 채택 60일 이내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한국 정부와 협력해 재미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과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Some separated families have taken a private route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the north through third-party brokers. These unofficial reunions can cost about $1,500, but the process can be faster and less dependent on the political climate between north and south. 지난해와 올 들어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과 결의안을 여러 차례 내놨는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법안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면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민간 연구단체 헤리티지 재단이 30일 공개한 2020 미 군사력 지수 보고서는 북한을 러시아와 중국, 이란, 중동, 아프간, 파키스탄 테러 등 7개 위협 대상에 포함시키며 이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2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핵 분열 물질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미사일과 재진입체, 발사대, 핵무기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비축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들과 운반 체계 생산 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법원이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밀수입한 수입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0일 북한산 석탄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 4명과 법인 5곳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 중 2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등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어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건전한 무역 질서를 해치고 허위 신용장과 위조된 선화증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 창업에 성공한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창업 과정 등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가 30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더 브릿지의 황진설 대표는 탈북민 중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지난 2010년 탈북해 현재 연 매출 10억 원의 인쇄 회사를 운영하는 김인철 씨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인이 없었던 것이라며 다양한 탈북민 지원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5년 탈북한 양강도 해산 출신의 제시 킴 씨는 주변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탈북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탈북민들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